네, 안녕하세요. 예, 토치 플래너 김유철입니다. 제가 5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많이 바쁘기도 바빴고 좀 몸이 막 너무 막 현장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도 가느라고 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누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문의를 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의 종류에는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빌라 그리고 이제 그냥 토지라가 이제 크게 이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토지를 증여할 경우에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증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아들 명의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토지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아들한테 좀 미리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토지를 증여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한다는 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 공시지가는 그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올라갈수록 증여세도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생산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만 원에서 2만 원, 뭐 많은 거는 한 5만 원, 6만 원, 뭐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증여세가 이제 공시지가가 높으면 이제 증여세도 이제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임야를 하면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뭐 변동이 되더라도 얼마 변동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여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부동산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 증여세 그 면제 부분은 증여세 이제 그 면제 한도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직계 존속으로 이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받았을 때는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 아들 손자 아들 딸 손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증여를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이제 면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 할 때는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지 중에서 이제 임야가 이제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큰 폭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미만으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증여세는 이제 건마다 이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8년 전에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2억을 증여를 하고 만약에 이제 10년 됐는데 이제 5억 원을 10년이 넘었는데 5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금액이 7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추가로 1억은 증여세가 이제 과세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아들한테 이제 해주실 분들은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님 어떻게 좀 질문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토지 증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하고 달라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생산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거든요. 지난주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토지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집원부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획부동산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전화를 끊으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아는 그 누나가 이제 땅을 제가 이제 답사까지 시켰는데, 이제 땅은 만족을 하는데, 이제 집안 이제 남편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땅을 결국 못했지만 그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안한 게 아니라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제가 미안하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도 했지만 행동하는 사람만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뭐 지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토지이용계획원 확인해보고 지도로 위치 확인해보고 등기부 등본 열람해서 이제 그 등기가 이제 그 회사 앞으로 돼 있는지 이제 그거 확인하는 거 말고는 이제 뭐 검색을 저희처럼 항상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지번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회사로 나오셔서 그때 이제 지번을 알려드리고, 왜냐면 저희는 이게 정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가 생명입니다. 땅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정 단계, 이제 착공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계획 단계부터 이제 완공 단계까지 이제 땅이 가격이 오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상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목표는 크게 잡아라. 예. 뭐 이제 그 누나는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10억만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10억만. 더도 말고 10억.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누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제 놓쳐버린다면 다시 기회는 돌아오지가 않고요. 사람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내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오셨는데도 지번을 안 알려주는 회사는요,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런 회사들은 땅의 지번을 알려주지도 않고 위치도 확인도 안 해주고 땅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갱년기를 겪어요. 그래서 그 누나도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해진 일만 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돈 벌어서 집에서 이제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라도 이렇게 빠르게 젊었을 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10억 목표 말고 우리가 더 세게 한 100억 목표로 내가 달려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10억은 넘어갈 것이고요. 100억을까지는 못 되더라도 우리는 서민에서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누나가 나한테 한 얘기 중에 이제 난 로또를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일주일의 행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복권이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벌은 돈은 그만큼 쉽게 나갑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땅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제 투자를 해라. 그런데 이제 토지 투자는
우리가 그 아파트 투자처럼 크게 등락폭이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땅을 하면 분명히 가격은 오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전화 주신 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회사 보유분을 좀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땅을 좀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광고를 한 건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땅이 좋은데 왜 다 안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회사 보유분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소액 가진 사람들한테 땅을 살 기회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를 올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좀 오랜 기간 한 게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텐데요. 목표는 크게 잡으세요. 저도 만에 10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유튜브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등기가 이제 제 앞으로 이제 9개 정도가 돼 있고, 그것들이 이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돈은요, 은행에 우리가 벼락거지라고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 벼락거지는 어떤 거냐면, 돈만 벌어서 은행에 넣는 사람을 그 첫 번째 유형. 그러면 절대 그 근로소득 가지고는 둘이 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벼락거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두 가지 유형은 저희 기사에서 본 거예요. 4인 가족 해가지고 이제 로또 청약 이걸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 저 아파트는 규제를 하고 공급량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것도 이제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그걸 기다리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위험 요소를 안고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깊게 설명을 하고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정말 큰 결심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를 해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땅 브리핑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준비한 땅을 오픈을 하겠지만, 그때도 빨리 움직이셔서 계약을 하시고, 안 하시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뒤에 것은 꼭 그렇게 좀 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말씀에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요. 그리고 저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물건지가 이제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물건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있으신 분들은 뭐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올리는 정보를 올릴 때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물건지 브리핑 할 때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코로나가 뭐 되게 격상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학교 안 가는 애들도 많고, 많이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뭐 주말에 충전하셔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